안녕하십니까, 잭입니다. 일부에서 토요타 상사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호화 유람선 파티 등 여러 이벤트 활동을 했다고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이벤트 활동에 당시 유명 연예인들까지 초대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일반인들에게 어필하였습니다. 이런 유명세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속았기 때문에 토요타 상사의 매출은 실로 엄청났으며, 매출 핵심인 영업부 직원들 중 상위 5%의 직원들 5개월간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인센티브만 해도 최고가 6,300만원 이상, 나머지들도 3천만원 이상인 한국 돈으로 억이 넘는 금액을 받았던 것을 보실 수가 있으며, 당시가 80년대인 것을 감안하면 이 금액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정점에 있는 나가노의 경우에는 슈퍼카가 몇 대나 있었으며 전용 비행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토요타 상사가 했던 폰지 사기는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에 설명을 드리자면, 가령 100만엔의 순금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는 배당금 10%를 주고 회사는 나머지 90만엔으로 월급도 주고 광고 등 회사 운영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라는 높은 배당금과 광고 덕분에 점점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위에 나온 것처럼 많은 이익이 나올 수 있었지만, 이 순금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람들이 꺼려하기에 기간을 짧게 할 수밖에 없었고, 기간이 만료되면 원금 또는 있지도 않은 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열심히 구워 삶아 갱신하게 만들었고, 순금 계약서만으로 해서는 사기를 칠 수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카즈마 상사라는 또 다른 유령 회사를 설립 후 이번에는 레저 회원 증권을 만들어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 카즈마라는 이름 역시 일본에서 유명한 카즈마 건설 회사 이름을 차용한 것이며, 고객에게는 구입한 레저 회원권을 토요타 골프클럽이라는 다른 회사에 임대하여 수익금을 얻는다고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벨기에 다이아몬드라는 회사를 만들어 계속해서 사기 행각을 저질렀지만, 벨기에 다이아몬드 21 오사카. 이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나 갱신할 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기에 피해 사례가 일본 전국에서 접수되었고, 급기야는 1985년 국민생활센터에 토요타 상사 트러블 전용 번호까지 생기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계열사 카즈마 상사 직원 중 한 명이 체포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고, 6월 18일 회장인 나가노 카즈오가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그의 자택에 수많은 보도진들이 모여 있었던 중 오후 4시 30분이 좀 지났을 무렵 2명의 남성이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이다 아치오와 야노 마사카즈로 이들은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보안 요원에게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 연락을 하기 위하여 요원들이 잠시 비운 사이 예전 부하 직원 6명에게 이제 돈은 됐고 그를 없애달라고 부탁받았다면서 인터뷰를 하였는데, ちょっと会いたいから思ったけど、お前らおったらあれへんねんかい。まあとりあえず我々は待ってますからどうぞお入りになって今日兵庫県警来たの？来てません警察いませんおらんの？ほんならちょっと泣いてくれや。ちょっとおい会いに行くや。この時、報道陣は彼らがその後どんなことをするか誰も知りませんでした。そんなもん建前やんなもん。ちょっとみんな泣いてくれ。ちょっと待って。玄関脇の窓格子を破りガラスを割ると、次の瞬間取り出したのは刃渡り40センチの銃剣だった。男らは窓から侵入すると、中にいた男性をめった刺し、居並ぶ報道カメラの目の前で起きた惨劇に、ある局のアナウンサーは子供に見せないでくださいと叫んだという。わずか3分間の出来事であった。おい警察呼べはよ。俺が犯人や。 이렇게 두 명은 자신의 죄를 보도진들 앞에서 인정한 뒤 경찰에 체포되었고, お前さんこの人や。犯人俺や。返せよ。返せよ。返せよ。お前ややらへんねん。俺らカットお前。お茶。あんた誰や。おいだからどこへ向かって名前は。名前は後で分からん。名前は。集まっていた記者たちの目の前で突然起きた犯罪に報道陣だけでなく
テレビを通じて事件を知った視聴者も大きなショックを受けた。 두 사람에게 당한 나가노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5시 15분 숨이 끊어졌는데 당시 그의 집 안에는 현금이나 돈이 될 만한 보석 등 귀중품 등은 있지 않았고 고작 711엔, 한국 돈으로 하면 7,000원 밖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들이 TV로 생중계되었기 때문에 바로 토요타 상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400何万だったね。証書だけですか？証書だけ。金は実際に手にないないないない。300万半分諦めていますけどね、主人が亡くなって残したお金です。 이렇게 다수의 피해자분들과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었기에 먼저 그의 집에 있던 슈퍼카 등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전부 처분합니다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은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이며 모리나가 비소 분유 사건 피해자 구제 때 큰 활약을 했던 나카보우 코우헤이 씨가 토요타 상사 직원들에게 지급된 어마어마한 급여의 소득세 반환과 임대차의 집세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회수에 나섭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액이 컸기 때문에 회수된 돈은 원급의 1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금액의 피해액을 일으킨 사기꾼이 참교육 당하는 모습이 생생히 찍혀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기타노 타케시가 출연한 영화 만화 잡지 따위 필요 없다라는 영화에서도 이 사건이 나왔고 이렇게 화제가 되었던 점 외에도 의심스러웠던 점이 상당히 많았던 사건이라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나가노를 없앤 이이다와 야노. 처음에 그들은 보도진들에게 의뢰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창문으로 나온 뒤에는 갑자기 정의구현을 위해서 했다고 말을 바꾸었고 밖에 있던 보도진들이 자신들을 부추겼다고 말하면서 자꾸 처음과 다른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주범이었던 이이다가 징역 10년, 야노가 8년을 받았으나 일본 인터넷에서는 사실 주범은 이이다가 아니고 그 옆에 야노일 확률이 높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이다는 경찰 진술 때 사건 3일 전 3년 만에 우연히 야노와 만났고 그때 그에게 사건 계획에 대해 들었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3년 만에 우연히 만난 전 회사 사장에게 자신이 저지를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는 이 상황이 대충 들어도 이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이다는 철강소를 운영하던 사장이었으나 거래처가 저지른 계획 도산에 의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매일 술을 먹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술을 먹던 이이다가 갑자기 토요타 상사의 악행이 분노를 느껴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가 운영하던 철강소 직원들 대부분이 다른 곳에서는 취업이 힘든 취약 계층이었던 것을 보면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야노는 고등학교 중퇴 후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하지 못하고 직업을 자주 바꿨으며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후 역시 교사를 때려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이며 이후에도 여러 번 다른 사람과 싸움으로 인하여 체포된 적도 있었지만 사건의 주범으로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야쿠자 하부 조직 간부의 운전수를 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야쿠자와 토요타 상사가 무슨 관련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나가노는 자신이 하는 짓 때문에 언제 어디서 갑자기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월 수백만 원을 들여서 거대 야쿠자 조직에게 자신의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작은 조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유는 초반에는 많은 금액이 들어왔지만 점차 수입이 줄어들었고 또한 여러가지 활동으로 지출이 컸기 때문에 처음과 다르게 큰 조직에서 점차 작은 조직으로 자주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야노가 일했던 조직과도 연결이 됐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는데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야노가 근무했던 조직의 간부가 오사카 지방을 떠나 장시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야노는 빚이 많았기 때문에 이 빚을 없애는 조건으로 일을 맡겼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며 한 가지 더 이이다가 주범이 아닌 증거가 있으니 바로 사건 당일 이이다는 이미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없애는 중요한 일, 게다가 가드도 있으며 실패할 경우 큰 위험이 있는 그런 일을 이이다같이 매일 술 먹는 사람에게 시킬 리가 없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측입니다. 또한 이이다는 출소 후 자기가 무죄인이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4차례나 재심 청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토요타 상사 사기 사건은 효고현 경찰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정작 나가노의 자택은 오사카시에 있었기 때문에 나가노가 고용한 경비만 있었을 뿐 경찰 측 사람들은 그의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건이 있었던 날에는 나가노가 체포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기에 보통은 경찰에서 감시를 붙여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감시를 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얼뜻 보면 사기꾼이 참교육을 당한 시원한 사건일 수도 있겠으나 모든 자금의 흐름을 알고 있던 나가노가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피해자 구제가 10%밖에 되지 않았고 많은 의문만이 남는 사건 때문에 일본 인터넷에서는 어쩌면 이 사건 뒤에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관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들이 난무하였는데,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